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이성과 감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성은 분명히 맞아.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딱 오니까 이제 이 몸이 딱 반응을 하는 거야. 장이 운동을 안 한대요. 원래 장이 계속 몇 초마다 꼬르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모든 장기가 멈춰 있는 멈춰 거예요? 있다는 거야. 못 갚으면 어떡할래? 저희 외할머니 집이 시골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할머니 집 청소를 해주러 갔어요.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요. 수돗물을. 그렇지. 그럼 처음에 이제 물이 받치는 한참 걸리잖아요. 이제 물을 받치는 동안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 빨리 청소하고 싶잖아. 계속 팍 썼어요. 퍼가지고 쓰는데 너무 답답해요. 퍼 쓰면 또 기다려야 되고 퍼 쓰면 또 기다려야 되고 순간 생각 드는 게 다른 것부터 하자.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더 물이 많아지는 게 더 맞네. 맞네. 그거 보고 있으면 물이 안 차. 안 차. 예,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할 게 엄청 천지백깔이야. 근데 굳이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냉장고 청소를 먼저 하자. 틀어놨죠, 물을.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가 오니까 물이 이만큼 맞춰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을 퍼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써도. 그렇네. 네. 그때 내가, 내가 돈도 조금 벌어서 쓰면 계속 헷갈리게 날 텐데. 기다려. 쓰지 마. 이만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쓰면 아무리 써도 계속 부족하고 돈은 돈대로 불어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초등학교 갈 시절에 사립초등학교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7살 겨울에 사립초등학교 가서 추첨을 했어요. 엄마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됐대.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죠. 좀 차이를 느꼈어요. 거기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나의 차이점. 저희 엄마는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엄마들은 항상 예쁘게 막 해가지고 예쁘게 옷 입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맨날 오는 거야. 한번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갔는데 엄마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저 엄마들은 어떻게 저렇게 놀고 있지? 초등학교 다니면서 돈의 힘.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테슬라는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네. 제가 공립학교 다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을 아인데 워낙 이제 그런 아이들만 모아둔 학교에 제가 다니다 보니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이 빈부격차. 사실상 그게 아닌 건데. 더 잘 사는 아이들과 같이 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요즘도 디즈니랜드 안 가본 애들 많을걸요? 근데 그 당시 90년도에 디즈니랜드를 막 가는 거예요, 애들이. 미국에. 그것도. 지금도 디즈니랜드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아이들이. 네. 저는 작년에 그 꿈을 이뤘어요. 디즈니랜드 작년에 가봤어요. 일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그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그 아이들은 여기를 그때 왔었구나. 진짜. 네. 우리는 그때 뭐였냐면 네. 롯데월드였어요. 해밥밖에 없어요. 네. 아주 소수의 아이들만 왜 날 여기 보냈지? 근데 뭐 학교 생활이 뭐 즐겁지 않고 그렇진 않았어.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지금.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우리 화성으로 이끄소서 코너. 저는 박 대표고요. 저는 티티코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화성으로 이끄소서 지금 코코님, 오릉님, 우리 수학 선생님까지 다 네.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코님과 우리 화성으로 이끄소서가 함께 간다. 네. 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고 네. 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구독자분들이 많이 지켜봐서 알잖아. 네. 이 코너를 계속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티티코코 저분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진짜요? 네. 궁금해하실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제 예전 영상 박 대표는 누구인가 라는 영상 보셨죠? 네, 봤어요. 그거 왜 보셨어요? 장소가 야외고 소주병이 있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박 대표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긴 했어요. 오늘 갑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채널을 추천받았고 네. 들어와서 영상 보다 보니까 네.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고 네. 엑셀로 뭐 가져와가지고 막 보여주고 있고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 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네. 다 좀 우려하는 막 대출까지 받아서 막 투자하라 그러고 맞아요.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뭐지? 싶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과거 영상이지만 박 대표는 누구인가 영상을 또 보게 되는 거야. 네. 우리 앞으로 화성으로 이끄소서가 1년, 2년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코코님이 누구일지 네.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진짜요? 오늘 영상이 아마 네.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네. 하고 현재 팬분들은 이미 좋아하실 영상이고 앞으로 우리랑 같이 합류하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티티코코님, 화성으로 이끌어서 우리 티티코코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 심지어 티티코코님의 유튜브 채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 채널까지 구독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화성으로 이끌어서와 즐거운 이야기 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모든 토크 안에 계속 녹아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오늘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에 너무 반가운 뉴스 떴죠. 네. 일론 머스크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답니다. 와, 대박. 박수 한번 치시고. 어떤 의미에서 후보에 올랐냐면 네. 우리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음. 그 누구보다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시민혁명이라는 그 단계가 없었다면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네.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네.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네. 누구나 다 음. 발언의 기회가 있다. 이거를 X라는 플랫폼으로 네.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이잖아요. 네. 벌써 그게 2년이네요. 네. 거의 2년 가까이 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네. 누구보다 평화를 지지하는 마음에 네. 그렇게 스타링크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네. 이렇게 넘치고 넘쳐 흘러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게 아닐까. 그때 만약에 음. 스타링크 지원이 안 됐으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통신을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밀어붙였으면 네. 이제 러시아가 바로 이제 며칠 안에 이겼을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게? 그렇죠. 네. 아마 세계 지도에서 음. 우크라이나가 없어졌을 음.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행히 지금 전쟁은 조용하고 네. 우크라이나도 음. 좀 재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그럼요. 예. 아. 통신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전 같았으면은 집에 불이 났어. 네. 그럼 뭐부터 챙겼을까요? 60년 전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집에 불이 났어. 집문서. 그럼 집문서부터 챙기겠죠. 집문서. 네. 네. 그럼 30년 전이라면 통장이랑 지갑부터 챙기겠지. 네. 근데 지금은 폰. 불이 났어. 폰부터 챙기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만큼 통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네. 전쟁에서는 나라를 음. 끝내게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게 통신이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가난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를 아시는 거죠. 그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스타링크 그 접시를 맞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거 한 대로 300명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사각형 그 접시 하나로. 그들한테 돈을 아무리 지원해준들 이 가난이 없어질까? 중요한 건 교육인 것 같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계몽을 해야 뭔가 바뀌지. 네. 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구나. 아.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부모님들이 하는 뭐 커피 채취라든지 노동에 착취당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완전 생각이 바뀌고 기회가 생기겠죠. 배움의 기회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는데. 저는 지금 왜 이렇게 네. 감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왜요? 저는 지금 네. 노벨 평화상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네. 코코님은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네. 해석을 멋지게 잘 하실까라는 어. 부분에 지금 감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코코님이잖아요. 그리고 코코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제가 알기로는 코코님은 네. 우리 이렇게 채널에 출연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테슬라를 알기 전까지는 본인 입으로 네. 평범한 주부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누가 봐도 평범한 주부였던 사람이 네. 어떻게 이런 일련의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풀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놀랍지 않으세요? 그 기사를 봤을 때 네. 저거다. 저게 진짜 도움이지. 네. 사실 뭐 TV에 보면은 기아들 막 배볼록하고 막 이런 뭐 소말리아 사람들 사진 같은 거 막 나오면서 근데 제가 저 10,000원, 20,000원 후원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게? 그리고 얼마나 갈까? 그 아이한테. 저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저는 진짜 정말 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뭐 학교를 짓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저도 뭐 건강 상식이든 아니면 뭐 주식 관련된 것들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저는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 저만 해도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아프리카, 뭐 필리핀 이런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그거만큼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네. 그게 있을까요? 진짜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시간이 걸리겠죠. 그 아이들이 네. 커가야 되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네. 강한 네.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0년 전부터 네. 교육열이 정말 강하다. 네. 초등학교 때니까. 네. 근데 하지만 이 교육열이 강한 게 정말 세계에서 일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건 물음표였지, 그 당시엔.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나보고 네.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네. 교육열 때문에 어느새 전 세계 1위였던 일본을 대한민국이 거의 따라잡고 심지어는 저는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시 코코님 네. 말씀대로 교육열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교육이네. 네. 가난을 벗어나는 건 교육이었어. 네. 아, 맞네. 우리는 사실 다 모두 전 국민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테슬라 투자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인시 구독자가 26,000명이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서 네.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루는 건 둘째 치고 네. 이 위대한 기업을 알고 투자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네. 이 기업을 인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교육은 받았지만 이런 경제에 대한 교육, 투자에 대한 교육은 많이 미흡할 수 있겠네. 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테슬라를 정말 찬양하고 있고 네. 누구는 테슬라를 까고 있는 거야. 같은 네. 교육을 받았지만. 네. 그럼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겠네. 학교 교육에서 금융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죠.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찬찬히 생각해보면 네. 선생님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본인들도 경제 독립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네. 모르니까. 교육과정에는 당연히 없고 저희가 알게 된 계기는 유튜브죠. 100% 유튜브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저는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원래 제가 오늘 네. 코코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테슬라를 알아보고 누구보다 테슬라를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 뭔가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지금 제가 네. 와인을 준비하고 잔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우리가 좀 가볍게 즐거운 토크를 하기 위해서 네. 와인을 좀 준비했어요. 네. 이거 한 잔씩 따르고 네. 코코님의 과거 삶을 한번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앞서 여기 잔이 여기 너무 휑하잖아요. 네. 여기 안주를 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네. 코코님을 위한 안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뭐야? 네. 특별 안주입니다.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네. 듣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와인 안주로 꼴줄이야. 테슬라 투자 우리 왜 합니까? 왜 하세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노후 준비. 위에 테슬라를 투자하고 네. 내가 부가 해결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건강 관리. 건강 챙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운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식단도 하실 거고. 정 교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운동. 운동이잖아. 나가서 달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 낫또를 알고 네. 정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요즘 운동 가기 전에도 낫또를 먹고 운동을 가고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전에 솔직히 좀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얘 그냥 까가지고 먹고 끝나. 네.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맞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저 뭔데 하실 수 있어요. 네. 하고 이 낫또를 오늘 우리 안주로 네. 먹는데 네. 술 먹을 때 안주로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뜯기 전에 네. 이거 지금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까지 딱 이렇게 여기 풀무원 나오고 제품 나오면 누가 봐도 이거 뭐예요? PPL? 이거 누가 봐도 광고죠. 여러분 풀무원에서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아직 2만 명대고 풀무원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광고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네. 이 자리에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네. 광고가 뭐가 중요해? 테슬라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네.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광고하고 상관없어. 네. 뭐 1,0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 내가 용납이 안 되면 광고 안 하겠죠. 아마 한 얼마 뒤에는 여기 이 자리에 금왕 설렁탕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 X 하시는 분들은 반가울 거예요. 이 낫또에다가 들기름. 네. 들기름은 왜 내야 되냐? 오메가3를 지금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네. 약으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품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약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때요? 그걸로 당연히 해결. 식품으로 먹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오메가3를 약부로 먹는 것보다는 들기름에 오메가3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지금. 네. 우리나라 사람만 모른대. 네, 네. 들기름이 오메가3가 제일 많이 들었다. 맞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하느라고 네. 들기름은 없고 참기름 가져왔어요. 네. 이게 냄새가 약간 역할 수 있는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들어감으로써 네. 완전 맛있는 음식으로 확 바뀌어요. 그쵸. 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여기에 실이 많기 이렇게 실이 때문에.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실에 네. 들어있는 그 바실러스균 네. 걔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장 활동에는 당연히 좋고요. 네. 뭐 어떤 유산균보다 좋고 네. 우리 혈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혈전 중요하죠. 그 피, 네. 피 덩어리? 우리 피 속에서 피 덩어리가 생겨서 돌아다니다가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혈전인데 네. 그 혈전을 녹인대요. 이 그 실에 들어있는 그 균이 네.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거 예방에도 탁월한 게 낫또다. 코코님이 더 전문가인데 저보다? 저는 네. 저희 집에 이제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암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항암 치료가 사실 네. 암도 죽이지만 네. 사람 몸속에는 좋은 균까지 다 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수술만 하고 퇴원을 시켜요. 그럼 이제 퇴원을 하고 제가 아무리 뭘 해드려도 못 드세요. 그 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연구를 하지만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비싼 한방병원도 가보고 네. 뭐 좋다는 건 이것저것 뭐 진짜 비싼 뭐 홍삼에서 추출한 엄청 비싼 알약이 또 있어요. 한 알에 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좋다는 건 다 해봐도 안 돼요. 효과가 없어. 근데 병원에서는 또 가면은 약만 또 이만큼 주죠. 근데 음식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뭐 그 약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우연히 네. 어떤 간병인께서 네. 청국장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청국장. 네. 청국장이 뭐 한국식 낫또라고 할 수 있죠. 콩을 발효시킨 거잖아요. 정말 지푸라기 접는 심정으로.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좋은 거구나. 그렇게 알다가 낫또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낫또는 정말 살아있는 이 실 보이시죠? 이거. 이게 진짜 바실러스 균인데 이게 네. 몸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작용을 하잖아요. 엄마가 이제 이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너무 효과를 본 거예요. 장에서 항상 예민하고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켰던 분이 이거를 드시면서 이 자체가 또 단백질이고 콜라겐이고 영양가가 있는데 바실러스 균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죽었던 균을 살려내는 거죠, 장 속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효과를 보니까 저희한테 먹으라고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잔소리였잖아요. 아, 그냥 먹을게 이러고 이제 안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오늘 먹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들기름이 어차피 또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하루에 10스푼 들기름 먹으면 오메가3 먹어야 될 양이 다 채워진대요. 근데 여기다가 들기름을 부어 먹으면 맛있고 맛있어요. 네. 먹어야 될 것도 먹고 네. 조미김 있죠. 거기다가 싸 먹으면 너무 없어져요. 아까워요 이게.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코코님 피디님 제가 지금 코코님 알려드리려고 지금 낫또를 가져왔는데 새롭네요. 와인이랑 먹을 때니. 적당하게. 자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그냥 먹으면 돼. 길의 힘. 자 피디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리얼리티니까. 같이 건강해야죠. 피디님. 저는 그냥 항상 감사함이 있어. 아, 이거 좋은 거구나. 나 또 먹어야겠구나. 라고 검색을 했는데, 풀무원이 마침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팔아도 더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팔아도. 네. 이런 취지를 피디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풀무원 감사드립니다. 광고도 이왕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안 줘도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산다. 그 말은 세상에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 네.
내가 왜 이 A 기업의 제품을 샀겠어? A 기업의 제품이 훌륭하니까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샀으니까 갑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샀기 때문에 이 기업에 감사해야죠. 풀문에서 이걸 안 팔아주면 네. 낫또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이런 감사함이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팀장님 진짜 맛있지 않아요? 어땠어요 방금? 자꾸 강요하신다. 콩이랑 치즈가 약간 섞인 치즈요? 치즈가 없잖아 여기에. 들기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사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 꿀팁은 뭐냐면 들기름을 넣고 돌미김에 싸먹잖아요. 진짜 대박. 바삭바삭하면서 그 김의 향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전에 코코님에 대한 투자 철학을 듣고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 남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 코코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경험이 많지도 않고 뭐 그쪽 분야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아이 키우느라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미국 주식을 알고 테슬라를 알고 한 번에 이렇게 이해를 할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네. 코코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학창 시절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도움을 받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뭔가가. 저희가 초등학교 갈 시절에 사립초등학교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사립초등학교에 지원을 일단 해서 붙으면 경사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은요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야. 그렇죠.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지. 네. 7살 겨울에 그 유치원생 엄마들과 모든 아이들이 같이 가서 사립초등학교 가서 추첨을 했어요. 엄마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됐대. 뭐 됐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학교는 교복도 딱 입고 사립학교니까 뭔가 달라요. 네, 좋았어요. 좀 차이를 느꼈어요. 거기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나의 차이점. 엄마들이 학교에 매일 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남편 챙겨야 되지, 아이 챙겨야 되지, 시부모님 챙겨야지.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엄마들은 항상 예쁘게 막 해가지고 예쁘게 옷 입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맨날 오는 거야. 우리 요즘에 그런 표현 없지. 네. 치맛바람이라고 네, 했지. 그 요즘에는 당시에. 없으니까. 네. 네. 그때가 90년도인데 요즘도 그렇게는 안 할걸요? 근데 그 그렇죠. 학교는 워낙 이제 네. 그런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 마치면 엄마들이 그냥 밖에 다 유리창에 붙어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 엄마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저렇게 다니나. 그냥 어린 마음에도 좋겠다. 우리 엄마도 왔으면 좋겠다. 다른 그런- 친구 엄마들은 오고 네, 우리 엄마는 안 오고. 안 오고. 그럼 당연히 안 오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워낙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아있는 부모님들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우니까 가능하지. 네. 맞지. 한 번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갔는데 이제 그 엄마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저 엄마들은 어떻게 저렇게 놀고 있지? 저 차이가 뭘까?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스포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무조건 갔다 체험 와야 학습. 돼. 네. 토요일 학교를 마치면 이제 엄마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엑스포에 가는 거예요. 전 당연히 못 가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엄마들이 막 일로 온다 그러면은 가요. 저는 이제 쟤들은 엑스포로 가는구나. 엑스포가 뭘까? 엑스포가 뭔지 모르죠. 그때는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엑스포는 좋은 데인가 보다. 재밌겠다. 그 애들 이렇게 길 건너서 그 차를 타고 가고 저는 이제 집에 오는데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여튼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돈의 힘. 그 학교 아이들은 방학만 되면 스키장에 살아요, 그냥. 난 스키장이 뭐지? 그때 이제 무즈리조트가 처음 아마 오픈을 했을 맞아요. 때였나 봐요. 방학을 지나고 와서 방학 지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씩 나와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무즈리조트를 갔다 왔습니다. 하고 또 막 얘기를 하고 다음 친구 나왔는데 저도 이번 겨울방학 때 무즈리조트를 갔다 왔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 안 갔다 오면 창피한 거네. 또. 무즈리조트가 뭐지? 심지어 몰라. 스키가 뭐야?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그랬었구나. 90년도에 네. 그렇게 스키 타러 가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을걸요. 근데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제가 다니다 보니 부유한 아이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테슬라는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러니까 제가 공립학교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을 아이인데 워낙 이제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제가 다니다 보니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이 빈부격차. 사실상 그게 아닌 건데. 더 잘 사는 아이들과 같이 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요즘도 디즈니랜드 안 가본 애들 많을걸요? 근데 그 당시에 90년도에 디즈니랜드를 막 가는 거예요, 애들이. 미국에. 그것도. 지금도 디즈니랜드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아이들이 네. 저는 작년에 그 꿈을 이뤘어요. 디즈니랜드 작년에 가봤어. 일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그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그 아이들은 여기를 그때 왔었구나. 아, 진짜. 네. 우리는 그때 뭐였냐면 네. 롯데월드였어요. 해밥밖에 없어요. 네. 아주 소수의 아이들만 왜 날 여기 보냈지? 근데 뭐 학생 생활이 뭐 즐겁지 않고 그렇진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지금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릉님도 그러셨어요. 저분은 별필이 없어 보이는데 누구한테? 코코님에게? 네. 어떻게 테슬라를 알아봤지? 어떻게 이 테슬라를 한 번에 알아보고 투자까지 하시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이제 돈이 좋은 거다. 돈이 많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돈이 많아야 우주 리조트도 가고, 가고 엑스포도 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네.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어릴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돈이 좋다는 건 알지요. 돈에 대한 필요성을 네. 느끼네. 네. 나는 내 아이한테 최고로 해주고 싶다. 내 아이는 네.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거에서 밀리지 않게 하고 싶은 그 아이들처럼 마음이 살게 있을 하고 수 있지. 맞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여기를 다녀오고 여행을 가고 이걸 누림으로써 내가 못했던 것들을 얘가 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좋은 거예요. 와, 맞네. 그 아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동네 애기들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도 애면서 애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게 됐죠.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순진무구한 그렇죠. 애기였는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동 발달 심리 이런 걸 배우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뭐 배웠던 것들과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타고나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타고나는 유전. 어느 정도는. 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전이 다는 아니야. 똑같은 유전을 타고나는 쌍둥이도 맞아. 다른데 입양된 경우 완전 다른 사람으로 크거든요. 그렇죠. 그건 환경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은 되게 나쁜 공대자들 막 나오잖아요. 저 사람도 어릴 때는 되게 귀여운 아기였을 텐데 어떤 환경에 컸길래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피해자다. 우리가 손가락 자다가 욕할 수만은 없다. 사회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랐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 자랐더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 맞아. 네. 네. 이제 돈에 대한 그건 굉장히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미 욕구가 있었네. 욕구는 있었지요. 잘 살고 싶다. 부자면 네. 좋다. 돈은 좋은 거다. 어.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 집이 시골이에요. 하루는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할머니 집 청소를 해주러 갔어요. 대청소를 해주러. 마당에 청소를 하는데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요. 수돗물을. 그렇지. 그럼 처음에 이제 물이 받치는 한참 걸리잖아요. 이제 물을 받치는 동안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 빨리 청소하고 싶잖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네, 다라이에 물은 이만큼 받쳤는데 계속 퍼썼어요. 퍼가지고 쓰는데 너무 답답해요. 퍼쓰면 또 기다려야 되고 퍼쓰면 또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다. 순간 생각 드는 게 다른 거부터 하자. 물 받아지는 동안. 다른 거부터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더 물이 받아지는 게 더 맞네. 맞네. 그거 보고 있으면 물이 안 차. 안 차. 예,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할 게 엄청 천지백갈이야. 근데 굳이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냉장고 청소를 먼저 하자. 틀어놨죠, 물을.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가 오니까 물이 이만큼 맞춰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을 퍼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써도. 그렇네. 네. 그때 제가, 돈이라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 이야기. 그래서, 내가 돈도 조금 벌어서 쓰면 계속 헷갈증이 날 텐데. 기다려. 쓰지 마. 이만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쓰면 아무리 써도 계속 풍족하고 돈은 돈대로 불어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은 딱 들었어요. 저렇게 원리가 이제 저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지만 투자는 몰랐죠, 아직. 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모아놨다가 쓰면 낫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만 들었던 거죠. 와, 충격적인데?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 다라이에 물이 차는 걸 보면서? 와, 제가 한 대학교 2학년 때쯤? 지금 저희 남편인 사람이 그때 저랑 이제 만나던 남자친구였는데, 예.
서점을 한번 갔어요. 제가 책을 막 열심히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이 한 개 딱 보이는데 다른 책이었으면 제가 안 봤을 건데 책 제목이 그때 전 팀장님한테 말씀하셨던 그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여자와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여자. 스타벅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관심사의 네. 단어고. 네. 스타벅스? 나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는데? 책을 이렇게 딱 봤죠, 제목을. 근데 느낌은 딱 왔어요. 아, 커피를 마시는 여자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고 주식을 사는 여자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그게 느낌이 왔어요? 그 책을 쓴 의도가 그거지 않을까요? 와. 다른 애가 썼겠지. 똑같은 거 썼겠어요, 제목을. 그렇지만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주식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어... 이게 가득하게 있어서 사람은 그 제목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을걸? 차라리 커피나 마셔라. 주의 따지 말고. 커피를 마시면 문화를 알고 유학을 할 수 있고 네. 뉴요커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래요? 그 같은 제목을 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좋은 쪽으로. 너무 좋게 봐주신다, 맨날. 네. 그 제목을 보고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느낌은 있었어요. 분명히 저건 다르다. 저 뒤에 후자에서 주식 산 여자는 뭔가 됐을 거다. 그렇지만 저는 주식도 하지 않았고 책도 안 봤지. 책을 봤더라면 어쨌든 그때 그 제목을 봐놨던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도움이 됐겠죠. 뭐라도. 그럼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럼요.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 남자친구랑 지금 와.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사랑이랑 결혼하신 거지? 그렇게 네. 됐네요. 20살 때 제가 와. 만났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네. 저희가 탁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탁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저희 과 선배가 탁구 동아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과 선배들은 자기 후배들을 자기 동아리로 막 끌고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권유에 의해서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되게 막 잘 챙겨주고 그때 이제 동아리 회장이 그 저희 남편이었는데 되게 순박하고 되게 소탈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동아리 회장.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통 2학년이 회장을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천재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학생 버스를 탔는데 여자애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야, 우리 과에 천재가 들어왔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4.5점 만점을 받았단다 막 그러는 거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야. 동아리 회장님. 예. 와, 사람 뭐야? 그런 사람 있구나. 네. 예. 근데 되게 보니까 좀 가난한 집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가난하지만 어떻게 만점을 받았지? 만점을 받았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오히려 왔을까? 어. 저 사람은 원석이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또래 여자애들이 볼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 왜냐면 겉보기에 제 친구들이 볼 때는 뭐 사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잘 꾸미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26? 이 남편이 이제 꿈이 커요. 하고자 하는 게 열망이 큰데. 그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한 애가 2살 이때쯤에 본인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기가 2살 때, 네. 아기가 2살일 때 네. 직장을 그만두고 네.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같은 상황일 수 있잖아, 지금. 외벌이였어요, 맞벌이였어요? 외벌이죠. 진짜 제정신이 아니셨네. 근데 조금 상황이 다른 거는 그래서 뭐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군 생활이 그걸로 3년 동안 해결되는 거야. 네. 그치. 네.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회사는 더 높은 이제 회사였는데 4.5점 만점 맞으신 분이니까 골라서 갈 수 있겠지. 어차피 옮길 거니 그만둘 건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 옮기는 시점에 이 네. 주어진 1년 정도의 기회를 내가 한번 사업으로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래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은 근데 뭘 해서라도 굶기진 않겠다라는 생각, 믿음은 있었어요. 그 뒤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안다면 그 순간에 내가 그래 그만둬라 하고 하면 안 됐던 거야? 말렸던 거야, 지금 전화가면? 아니요. 그거 지금까지 아니야? 왔으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보통 험난한 일이 없진 않았죠. 그 3년 정도의 기간. 네. 이제 그러고 이제 414달러에 사면 안 돼! 이 기간이, 그치? 네. 어쨌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 뒤에서 이제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는 상황이고. 그래,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인도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하고 저도 옆에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막 위로도 많이 해주고 해차지만 무섭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될까. 남편도 이제 자기가 되게 힘든 상황을 이제 지내면서 자기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오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뭘 만들어서 팔려고 했거든요. 자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하는 건데 맞지. 하루는 대학원 모임에 갔다 오더니 자기가 확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아, 내가 원래 이거 하는 사람이었지. 그 파는 거 말고 이제 연구 쪽으로 다시 내가 해봐야겠다. 네. 내가 잘하는 거를 네. 대한 객관화가 됐구나. 네,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작한 지가 2019년 말이잖아요. 이제 여유돈도 좀 생기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네. 제가 또 그 상황에 집을 산 거예요. 남편은 사업을 해서 네. 수입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 집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15년. 지금 네.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시기에 집을 샀네. 네. 근데 제가 투자를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집을 사야겠더라고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허.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버는 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해서라도 집을 사놓는 게 그거라도 모아야 미래가 있지. 무리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네. 집을 사놓는 게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보통 30평 기준이 뭐 1억 4천,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그때 2억 2천을 했거든요. 2천이 올라서 2억 8천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부산 올라가는 기준이죠? 네, 저희 동네 기준. 네. 그래서 1억 4천 하던 게 2억 2천 하던 집이 2억 8천까지 하고 3억까지 올라가니까 아,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그런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가 54만 원이었어요. 네. 월이자가 54만 원이면 네. 1년에만 한 네. 600 정도가 네. 이자네. 네.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다 해서 제가 무리해서 집을 딱 샀는데 그날 밤에 대출 받고 집을 샀어. 샀어. 내 집이 생겼어. 네.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너무 속이 깝깝한 거예요. 왜요? 잠을 못 자겠어요. 집이 생겼잖아. 근데 이제 너무 깝깝해 그냥. 네, 새벽에 한 5시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를 나갔어요. 나가서 막 걸었어요. 해소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초음파를 막 이렇게 하더니 이상하다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장이 운동을 안 한대요. 원래 장이 계속 몇 초마다 꼬르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식도부터 계속 같이 그게 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모든 장기가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죠. 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왜 이게 지금 집을 사고 대출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가 봐요. 이게 머릿속으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또 이성과 감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성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딱 오니까 이제 이 몸이 딱 반응을 하는 거야. 인간 우리의 본능으로 대출은 빚이다. 난 지금 빚이 생긴 사람이다. 이거였구나. 그랬나 봐요. 그때 그 깝깝함이 아직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장운동이 원활하고 이 아무 일도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 그걸 겪어서 이거 진짜 공감 가는 사람 진짜 많겠다 지금 이 상황. 네. 오. 스트레스 받으면 네. 바로 몸에 와요. 돈이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그 집을 살 때 내가 네. 투자한 이유는 네. 분명히 집값은 계속 오른다. 네. 난 분명히 그걸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산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정말 그 집이 생겼다는 그 기쁨 네. 더하기 네. 앞으로 오를 것이다. 네. 라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일 수 있는데 네. 당장에 이 빚이 네. 더 크게 느껴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와.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내 무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못 갚으면 어떡할래? 54만 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집값이 좀 올랐어요. 3억 8천에 팔았나 보다. 3억 8천에 팔았다. 네. 3억에 사서. 한 2억 8천에 샀어요. 네, 2억 8천. 한 1억 올랐네. 한 1억 정도 올라서 네. 파는 거야. 몇 년간 보유했던 거죠? 한 6년? 한 6년 정도 네. 보유. 그럼 6년 동안 저기 대출로 낸 돈만 한 3,600만 원 정도 네. 나갔고, 나갔고 얼마야? 6,200만 원이 수익이네요. 수익이네요. 투자금은 1억 2천을 대출 받았으니까 네. 1억 8천 네. 투자해서 네. 6,200만 원 네. 수익인 거네. 근데 그게 사자마자 오른 건 아니고, 꾸준히 오른 것도 아니고, 네. 계속 그냥 그 가격에다가 네.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걸 잘 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사를 하면서 더 이제 좋은 데로 이사를 갔죠. 더 비즈니스. 그러면서 그걸 다시 이제 사서 네, 또 한 사서. 거죠. 네. 네. 또 올랐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네. 오르고. 네. 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금리 인상 때문에 네. 떨어지긴 했지만 또 가겠죠. 시간이 네. 지나면. 그래서 돈은 네. 좋은 거다. 네. 돈은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장이 멈춘다. 장이 운동을 안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필요하죠. 돈이라는 건 담아야 되고 네.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오르지 않고 네. 내가 다른 걸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올라가 자연히 있고. 올라가 있고. 네. 네.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쓰려고 노력을 해도 네. 차오르는 게 더 막을 빨라지고. 수 없어. 내 돈이 불어나는 거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올 거예요, 분명히. 어. 저는 그때가 올 거라고 반대히 믿고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네? 왜 티티코코는 투자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좋을까라는 걸 또 정리를 해보면 네. 어머니를 만나서 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없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나는 상대적으로 맞아요. 결핍 받은 거야. 네. 엑스포도 못 가고 아. 무지 리조트도 못 가고. 근데 기대되는데? 또 위에는 또 할머니가 있어. 네. 또 할머니가 시골에 사시네. 할머니 덕분에 시골에 놀러 갔는데 다라이에 물이 안 차네. 근데 물이 안 차는 걸 보고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냉장고에 한번 갔더니 물이 한번 차 있네. 야, 그럼 매일매일 테슬라 주가를 내가 보고 있고 뉴스를 보고 있을 게 아니구나. 아니지. 나는 내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지. 다른 거 집중하다 맞아요. 보면 이게 어느새 차 있구나. 그렇죠. 그건 내가 통제할 수 네.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맞나요, 피디님? 정리가 맞나요? 그럼 어머니하고 할머니 덕분이네. 그렇네요. 아, 와. 한 개 남았다. 하나를 먹어야지. 소리가 맞죠? 사운드가 광고 들어오시겠는데. 회사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걱정을 하면 어떡할 거고 뭐 맨날 주가에서 들여다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라이에 물이 차듯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왜냐면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지키는 거? 그렇지. 칫솔, 전동 칫솔 한번 올리는 걸 봤어요. 그거랑 워터픽 두 가지였죠. 맞아요. 네. 저는 우연히 그걸 딱 봤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걸 보셨구나. 비공개 돌린 걸 보셨네. 경제적 독립을 이룰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네. 이제 시간이 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 건강한 치아를 지켜야겠구나. 왜냐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꾸준하게 지켰을 때 건강한 거지. 네. 오늘 날 갑자기 돈이 많다고 임플란트를 다 신는다고 네. 갑자기 지금 내 이만큼 네.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따라 탔어요. 와, 하셨어요? 바로 그냥 실행 옮기시는구나. 근데 그걸 보고 사러 가야지가 아니라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저 코스트코에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음파 진동을 쓰라고 있는데 음파가 중요합니다. 음파가. 네. 그래서 바로 광고에 담았지. 정확하게 보셨네. 네. 광고의 힘?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나또와 네. 다 같은 얘기가 아닐까. 다 같은 얘기죠. 와, 대박이다. 저희 엄마도 한참 이제 주가창 막 들여다보고 있고 막 그럴 네. 때 엄마 테슬라는 어차피 올라간다. 엄마가 지금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 그때 건강이 잃거나 살아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돈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에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들은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워렌 버핏이 148조인가? 뭐 재산이 그럴 정도 재산이, 있대요. 네. 그분의 돈과 그분의 신체와 지금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의 돈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바꾸면 안 되지. 네. 그럼요. 건강이 더 중요한 신체는 148조 이상의 더 네.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중에 돈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픈 거야.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우리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렇죠. 건강 관리. 나를 위한. 네. 그런 거죠. 저희 채널이 지금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저는 제가 노래를 만드는 것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명이라도 그 노래를 듣고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거든요. 와, 미쳐버리겠다. 오늘 제가 지금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네. 미용일 하다 보니까 네.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야. 제가 알려드렸지. 네. 주식은 위대한 기업을 만나서 투자하는 거다. 투자라는 무엇이냐. 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용사님이 실력이 너무 좋아. 네. 근데 당신이 실력이 좋다는 걸 옆에서 어떤 좀 돈 많으신 분이 지켜본 거야. 10년 동안.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준 거야. 이게 투자죠. 근데 이 분이 5억을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오픈하자마자 자기가 출근을 해서 직원들 일하는 거 보고 있고 미용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손님한테는 이렇게 대해야지 막 자기가 와가지고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왜 투자했냐면 10년 동안 이 미용사를 지켜봤고 네. 거기에서 신뢰를 얻고 실력을 봤기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럼 끝인 거야. 네.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면 안 돼. 네.
정말 이 5억이란 투자금이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또는 5억이 사라질지 그거는 또 가봐야 아는 거야. 네. 중요한 건 1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투자한 거야. 이 과거를 보고 투자를 하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보고 투자하려고 그래. 테슬라를 지금 우리 거의 30년 가까이한테 네. 우리한테 모든 자기가 말했던 실행한 사업이 네. 단 하나도 망한 게 없고 없지. 본인에게 투자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음. 돈을 잃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요. 네, 물론 장기 투자한 사람들 말하는 네. 거예요. 그 20년간을 네. 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투자다. 네. 근데 대부분이 그거를 모르는다. 99.9%가 모른다. 네. 네. 노래 만들다 보면 영상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옛날 영상들 보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영상들. 네. 진짜 본인도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고 그때는 누가 알아줬겠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지. 네. 특히 우주 사업 한다고 했을 네. 때 본인이 존경하는 그 닐 암스트롱 네. 그분이 안 될 거라고 막 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 네. 했잖아요. 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한 거를 해낸 거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럼 지금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한 게 안 될까요? 그것도 했는데 추진체 재사용하는 재사용. 거 네. 영화 아니야? 진짜래요 그게. 어떻게 저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거를 나사에서도 못하는 거를 개인이 했대요.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일어나는 얘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앞으로 할 일, 뭐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에너지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다 하겠지.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재사용 추진체 그것도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하는 거지.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분이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 하겠죠. 아, 와. 우리는 내일까지 계속 찍겠지. 어떻게 나 왜냐면 어떡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이야기가 수십 년간 이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1시간 동안 담기에는 그렇죠. 너무 부족하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네. 아이 키우는 건 무조건 장기 투자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크란다고 커요? 방금 태어났는데 대박이다. 돈 벌어 와라 돼요? 바보. 똑같은 거예요. 네. 술 투자도. 기다려 20년을 기다리는데 기다려야지. 아이한테는 20년을 기다리고 네. 정말 계속 항아리에다가 그러다 물을 보는데. 붓고 있는데 저는 이래요. 네. 일론 머스크 정도의 인물이면요. 네. 내일 뉴스에 정말 안 좋은 일이 터져서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됐다 네. 해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서리가 강하면 정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뾰족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네. 내가 이렇게 기여하고 싶은. 네. 사람들은 위험은 조심해라. 위험은 회피해야 된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일이 생기기에 가장 위험 인물이죠. 그럼 이런 위험 인물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거야.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게 맞잖아. 추구하는 게. 네.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네.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같이 하고 그렇죠. 있는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나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내가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들을 해주니까. 그게 내 투자금이 쓰여진다면 너무 감사한 감사하다. 일이고. 네. 근데 이게 당연히 그렇게 세상은 돼야 되고 네. 됐을 때 그냥 바라지 않아도 그 분은 우리한테 10배, 100배로 올 거잖아. 그거는 두 번째 보너스인 거고. 이런 생각으로 오지 않아도 네. 나는 하고 싶어. 와. 투자하고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음. 당연히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네. 그거를 해주는 게 테슬라인데 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구를 나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곳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나도 벌고 싶지만 마침 지구도 살리고 저렇게 멋진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일석이조인 거죠, 이거는. 그렇지. 제 얘기하고 거의 그게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제가 투자금이 뭐 그 정도 되지만 잃으면 4억 벌면 그래. 그러면 이 정도 잃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네. 이거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큰일 났는데? 항상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시간까지 보고 있는 네. 여러분은 정말 찐 구독자고 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네. 2시간 넘게 했는데 대본도 없고 우리 정말 네. 진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어차피 지금 이거 안 끊잖아요. 네. 그러면은 3박 4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님의 과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코코님의 과거로 인해서 이렇게 좀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인만의 맞죠?
그런 천재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전달이 됐고 어차피 이 이야기는 이 영상 하나로 네. 코코님의 이 천재성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딱 끊고 네. 우리가 계속 이 화성으로 입고 서서를 같이 만들어 갈 거니까 네. 코코님의 이야기를 게스트분들이 있을 때 계속 할 거고 네. 또 우리가 2탄, 3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합시다. 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와, 진짜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거 낫또를 좀 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 네. 낫또 받겠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낫또 보내드릴 수 있겠다. 와, 너무 좋다. 앞뒤 없이 낫또 어. 받겠습니다 어. 댓글 달아주시면 와.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와. 방법은 한번 팀장님하고 한번 PD님하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와, 너무 좋다. 자, 오늘 티티코코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전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